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영화 명량 아주 감동 있게 보셨죠? 그리고요, 이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300. 오래전 영화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 아니겠습니까? 아주 영상미가 대단합니다. 영화 300 아마 보셨을 겁니다. 명량하고요, 영화 300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전투였거든요. 명량은 1597년 9월 16일에 일어났고요. 300,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실제 전사를 기초로 만든 영화입니다. 자, 전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며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아, 이 전투,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또 반드시 이겨. 이런 확신을 하고 하는 전투. 쉽겠죠, 물론. 그런데 질 것을 예상하지만 반드시 싸워야만 한 전투가 있어요. 전략적 패배를 감수해야만 하는 전투라고 말하죠. 질 것을 예상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보면은 알잖아요. 아, 병력 수, 전력, 또 전략,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 따져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어요. 그런 전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이런 경우 있다는 겁니다. 전멸을 하더라도 싸워야 되는 전투. 전략적 패배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패배한다. 아, 네. 대체로 절박한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전략적 패배를 감수하는 전투가 되는 겁니다. 명량이나 테르모필레 전투는 정말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도요, 명량해전을 앞두고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겨! 비록 12척이지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진짜로 마음속에 장담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질 것도 예상했을 겁니다. 질 것도. 그러나 싸워야만 하는 전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겁니다. 비록 질지라도 12척으로 싸우다가 다 죽더라도 전멸되더라도 이것은 해야 돼. 전략적 패배를 감수하는 거죠. 이것이 이순신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요, 명량해전 한 달 전에 8월 15일 선전관 박천봉이 임금님의 유지를 갖고 왔는데 술을 지나치게 마셔 잠들 수 없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어떤 유지입니까? 수군을 철폐라는 거예요. 12척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도번수 권줄 밑에 가서 육군으로 싸우라, 이런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육지는 이미 진주성 함락됐고 남원성 함락됐고 직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희망은 바다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순신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바다를 버리라니. 야, 그래서 술을 또 마십니다. 여기 보면 지나치게 마셨습니다. 원래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그냥 잠들잖아요, 저절로.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그만큼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성 열선로에서, 여기가 열선로인데요, 옛날에는 주춧돌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재건했습니다. 보성 군청 앞에 있습니다. 열선로. 여기서 임금에게 글을 지어 보냅니다. 항명이죠, 항명. 육군으로 안 가겠답니다. 바다에서 싸우겠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계 상류 12,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사력을 다한다. 사력. 미면신이 죽지 않았나? 내가 살아있다 아직. 미신불사. 여기서 잘 보시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야지 임금이 마음을 돌릴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실제로 반드시 이긴다고 이순신이 확신한 것은 아니겠죠. 전멸을 당할지라도, 질지라도 전략적 패배를 택하는 겁니다. 이 장계를 받아본 선조가 헐, 없었던 걸로 해라.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밤 2시에 설사하고 심하게 토했다. 찬 바람을 쐴 것이 걱정되어 소주를 마셔 치료하려 했다가 인사불성이 되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10여 번이나 토했다. 밤새 고통스러웠다. 얼마나 고심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설사하고 토하고 또 소주를 먹고, 이순신 장군은 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죽을 직경까지 갑니다. 10번 이상이나 토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 여러 가지 복잡했겠죠? 그동안 견내량에서 싸웠어요. 한산도 앞바다에서 7천량 해전으로 일본군에게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희망지, 울돌목, 명량, 진도대교로 내려갑니다. 적은 수군으로서 명량을 등에 쥐고 진을 칠 수 없다. 하루 전날 우수영으로 진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연설하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사들은 쉬게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는 잘못되었어요. 장수만 모읍니다. 장수. 모든 장수를 불러 모아 초집제장, 그리고 유명한 필생적사 연설을 합니다. 필사가 먼저입니다. 필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게 신인이죠. 왼쪽 밑에 신인. 자, 신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차적 대처, 여차적 취패원이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는 말을 해줍니다.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하늘이 도우겠다는 겁니다. 이순신에게. 기습을 당해요. 실제로 당일은.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견을 말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습을 당합니다. 9월 16일 당일이죠. 아침에 망군이 와서 보고하기를 무려 200여 척의 적선이 명령을 거쳐 곧장 온다고 했다. 잘 보십시오. 기습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군사학적으로. 자,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그냥 당한 겁니다. 갑자기 당하는 거죠. 기습을 당했다. 그것이 기습 맞아요. 그러나 이순신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요. 기습의 두 번째 의미, 비록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하더라도, 눈치를 챘어요. 나도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도 기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순신은 바로 이런 기습을 당한 겁니다. 실제로 본래 계획은 울돌목에 미리 나가서 일자진을 치려고 했겠지요. 의도적으로,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일본군이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울돌목을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을 당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먼저 혼자 나갑니다. 장수들에게는 너들 똑바로 해 하고 바다로 나가니, 자, 이렇게 일본군이 울돌목을 통과했습니다. 난중 일기 기록에 보면요, 그날의 일기에 회옹아제선 보이시죠? 붉은 줄, 적선 130여 척이 우리의 배를 에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울돌목에 미리 가 있었으면 이런 장면 나올 수가 없어요. 미리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이. 그래서 울돌목을 통과해서 우리 배를 에워싸는 장면. 와, 그리고 철새가 있다. 말도 안 되죠. 철새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철새가 앞에서 가로막았다면 이런 장면 나올 수가 없어요. 철새 앞에 일본군이 묶여가지고 가지런히 있겠죠. 우리를 향해서 와서 에워쌀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일자진 못 쳤습니다. 철새 없었습니다. 우리 배 에워쌌습니다. 기습을 당한 겁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여러 배들을 돌아보니 일마장쯤 물러가 있었고 장수들이 겁이 나서 나가지 않습니다. 우수사, 김억초조, 전라 우수사, 탄배는 보이지 않았다. 두 마장 800m나 아예 뒤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기습적인 상황이요. 기습을 당한 거잖아요. 여러 배들이 서로 바라만 보고서 진군하지 않아 이를 장차 해낼 수 없었다. 많은 적들을 보고 달아날 꾀만 내고 있었다. 이것이 당일의 상황이에요. 초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적들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에워쌌습니다. 12척 대 300척입니다. 물론 뭐 13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기능 고장으로 한 척이 참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12척으로 300척 이상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기겠다 마음먹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이란 것은. 전쟁은 과학이거든요. 절대로 내 마음먹는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여건 될 때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포위되고요. 죽을 지경에 갑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이깁니다. 정리하면요.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이 확실히 승인입니다. 탁월한 리더십. 그 과정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적장의 어리석음도 있었어요. 원래요. 전쟁사를 보면요. 위대한 승리를 가만히 보면은 반드시 어리석은 적장이 존재했습니다. 유명한 칸네 소멸전 당시에도 파울러스 같은 또 이 바로 같은 이런 참 적장들 참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위대한 승리는 반드시 우매한 적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적장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손자병법 제4군령편의 유명한 어구죠. 선리불가성 이대적지 가성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든다. 나의 철저한 준비가 있으면 되죠. 나에게 달려있죠. 이것은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적의 허점, 적의 실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적지가성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지만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 철저하게 가성제적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적에게 달려있다. 가성제적이라. 적이 우매할 때, 어리석을 때 이것이 가능하죠. 가성제적.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적정의 어리석음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요, 당시에 명량해전 당시에 일본 배들이 굉장히 큰 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임진년 당시에 교훈을 되새겨서 배들을 크게 만들었어요. 우리 조선 배가 판홍선이 크잖아요. 자기들 새끼 분해가 작으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이미 안택선, 아다케 분해 이런 배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명량해전 들어올 때는요, 이 물살이 세고 목이 좁으니까 뒤에서 그냥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새끼 분해 주로 이렇게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작은 배들만 앞으로 내보낸 겁니다. 이것도 사실 큰 실수입니다. 이런 거 차이가 많이 나죠? 큰 배도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강점을 포기한 거죠, 강점. 이 강점 포기한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온 적장들 보면요. 구르시마 미치오사 천봉에 왔죠. 예, 이렇게. 다음에 와키자카 야사로 한산 대첩 때 패배한 적장. 그리고 도도 다카도라 옥포 대전 때, 옥포 대첩 때 패배한 적장, 총사령관이죠. 이렇게 각각 나름대로 복수심으로 들어왔어요. 구르시마는 자기 이복형이 당항포 회전 때 이순신에게 죽었고요. 복수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와키자카는 한산 대첩의 패전을 서려가기 위해서 들어왔고, 도도 다카도라 옥포 대첩 때 또 얼마나 창피하게 졌어요. 그래서 각각 보면요,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복수심이 있으면요, 제대로 못 봅니다. 냉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복수심은 버려야 되거든요, 전쟁할 때. 그래서 적극적인 판단이 앞서게 되고 감정적인 투입이 됩니다. 단번에 끝내버리겠다. 복수로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세부 전략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숫자만 믿는 거예요. 숫자만.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복수심으로 그냥 왕창 밀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필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필승은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실제는 불패가 더 중요해요. 불패. 더 고차원적인 전략이 적어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길 기회가 있으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패거든요. 굉장히 차원 높은 전략이 필승보다도 불패입니다. 이보 불패 지지 군령편에 나오죠. 패하지 않을 위치에 선다. 불패. 그리고 불실적지패야. 적이 패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이순신의 전략 아니겠어요?
이순신은 필승을 노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 항상 이순신은 불패를 노렸습니다. 적어도 지지 않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긴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적장의 어리석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실제로 신인이 도왔거든요. 꿈속에 나타난 신인이 그 도원 장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 해전을 마치고 차실천행이라고 적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것은 실로 하늘이 도왔다. 신인이 도왔다는 거죠. 하늘이 도왔다. 겸손한 표현. 그리고 실제로 하늘이 도왔고요. 정리합니다. 명량해전은 비록 필승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겼거든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적장의 어리석음이 필요하고 신인의 도우심, 하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맞을 때 비로소 승리가 옵니다. 탁월한 리더십, 적장의 어리석음, 그리고 하늘의 도움,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구독. 테르모필레 전투를 그렸던 영화 300 지금부터 보시는데요. 그야말로 이것은 질 것을 예상했던 전투입니다. 왜? 스파르타군 마지막 1000명에서 뿔뿔이 또 옆으로 빠져나가서 30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헤로도토스 역사가는 100만 명 이런 말도 하고 또 80만 명 이런 말을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약 20만 명 정도 봅니다. 어쨌든 300명이 20만 명을 막아야 돼요. 이것은 집니다. 그래서 이 레오니다스는 전략적으로 대합니다. 전략적 패배를 감수하겠다. 비록 질 것은 뻔하지만은 그러나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 참 대단한 영화 아닙니까? 자, 여기 아테네가 있고 저 위에 붉은 원 안에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이 있어요. 협곡. 저곳으로 페르시아군을 막습니다. 저곳에서 자 이렇게 레오니다스의 멋진 모습, 리드의 솔선수범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런 장면은 명량해전의 이순신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가 협곡, 테르모필레의 협곡 계곡인데요. 실제로 레오니다스의 동상을 그 현장에 세워두었습니다. 이렇게 저 좁은 목을 막은 거예요. 울돌목처럼. 명량해전과 아주 비슷합니다. 좁은 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들이 많아도 한꺼번에 못 오잖아요. 이것을 적수중 가사무투라고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적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히 싸울 수 없도록 만든다. 울돌목 전략이나 이 테르모필레의 이 협곡 전략, 계곡, 이 좁은 목 전략 거의 같습니다. 같은 병법이거든요. 300명 대 20만 명입니다. 와, 이건 시간 싸움이죠. 그냥 시간 지나면 지는 거죠. 뻔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왜?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잘 버텼어요. 이틀, 3일까지. 3일째 전사 다 전멸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앞에서 막다가 밑에 있는 붉은 줄, 우회로가 있죠. 뒤에 있는 길이 뚫립니다. 뒤에 있는 길. 야, 배반자가 나왔죠. 에피알데스가 뒤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줍니다. 돈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렇게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와,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활을 페르시아군이 엄청 쏘아대면 그때 레오니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이 져서 싸우기 좋겠구나. 이렇게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멋진 유머를 날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전투 셋째 날까지 버티다가 전멸당합니다.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하라. 이곳에 스파르타의 법이 묻혀 있노라고. 유명한 시인 시모니데스의 시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스파르타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주시오. 당신의 법을 받들어 우리들 여기 잠들었노라고. 참 가슴 찌영한 시를 남겼습니다. 자, 명량의 이순신, 그리고 테르모필레 전투의 레오니다스,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면서 하는 전투가 아니었죠. 질 것을 예상하지만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전투, 전략적 패배,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전투를 한 것입니다. 참 리더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정말 멋진 두 리더였습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하에게 솔선수범하고 정의롭고 용기 있고 사심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지도자 그립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